안녕하세요. 한테타 채널입니다. 오늘은 뉴스 말고 특별편을 한번 따로 준비했어요. 그죠? 와, 근데 어제 그 스페이스X에서 로켓을 쐈잖아요. 네. 민간 우주 회사에서 뭐 민간인을 쏜 건 처음이라고. 민간인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민간인을 저 우주 정거장으로 보낸 거는 미국에서는 최초 뭐 그런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네네. 아, 그 로켓 얘기를 왜 했냐면 로켓을 어제 하나 더 쐈어요. 그게 뭐죠? 네, 드디어 저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S&P 500에 편입이 됐습니다. 테슬라 주식이. 네, 박수. 저도 다들 네. 저희 그 톡방에서 이렇게 샴페인도 터뜨리고 포옹도 한번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저도 별로 원하지 않고. 아니 근데 그 S&P 500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고 저도 네. 그거 되면 엄청 좋은 거라는 얘기는 제가 잘 알겠는데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주린이니까 제가 지금 오늘 주린이 입장에서 질문을 많이 할 건데 S&P 500이 뭔지부터 저는 사실 궁금해요. 그게 뭐죠 S&P 500이?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S&P라는 회사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약자잖아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가 그거군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약자인데 국내 이제 국제적으로 세 개의 신용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나라도 뭐 그 신용을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뭐 회사들도 신용을 평가하는데 그 3대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이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 그다음에 무디스, 무디스 많이 들어봤네요. 피치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이제 3대 평가사인데요. 그 중에서 흔히들 이제 저희가 많이 듣는 거는 무디스하고 S&P고요. 근데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이제 그 기업에 대한 신용 평가, 국가에 대한 신용 평가도 하지만 S&P 500이라는 지수도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500이라는 건 미국에 있는 500개의 우량한 회사, 미국을 대표할 만한 기업들, 500개의 회사를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S&P가 제공하는 그 500개의 우량한 회사가 있으니 여기다가 투자를 하시오라고 일종의 이제 가이드를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뭐 패시브 펀드, 액티브 펀드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종의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펀드 매니저가 본인의 재량으로 그 주식 어떤 주식을 살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S&P 500을 추종하는 그 그냥 따라가는 거네요. 라고 하면 S&P 500에 들어있는 주식을 자기 펀드의 그 비중만큼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P 500에서 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애플인데 전체 비중이 7%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패시브 자금, 고객들이 준 자금의 7%를 애플을 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1.1%, 가중평균으로 1.1% 지금 편입된다고 하니까 1%를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500개의 회사를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패시브구만요. 네, 그래서 액티브는 본인이 어느 정도 재량껏 비율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회사 내지는 펀드 매니저가 자기 이제 역량대로 종목을 고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뭐 흔히 말하는 뭐 스파이, VVV 뭐 이런 것들만, QQQ 뭐 이런 게 있죠. 그게 S&P 500을 추종하는 ETF 방금 말씀하신 그런 펀드죠, 말하자면. 그런 게 이제 패시브 스파이가 펀드, 되게 유명하잖아요. 주요한 펀드의 하나가 그럼 되겠습니다. 스파이라는 그 펀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가요? 펀드 회사인가? 스파이를 운영하는 회사가? 그럼 S&P에 이제 테슬라가 들어갔으니까 무조건 사야 테슬라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것도 패시브 그런 펀드인가요? 그렇죠. 스파이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비율만큼 살 수밖에 없는 거네. 네. 예를 들어서 뭐 메릴린치, 블랙락, 뭐 캐피탈 뭐 이런 큰 회사, 그 뭐 몇백조, 몇천조 단위의 그 자금을 굴리는 회사들이 출시하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이 이제 내 돈을 거기 맡기면 그 회사가 나를 대신해 가지고 S&P 500에 있는 그 회사를 관리해주는 비중만큼 주식을 사서 사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수요가 많아지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해야 되니까 강제로라도.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 일단은 당연히 미국 내에 있는 회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켓캡이라고 하죠. 시총이 5.3 빌리언,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최소한 6조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유통주식수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사고 팔 수 있는 주식이 몇 주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돌아다니는 주식을 유통주식수라고 하는데 유통주식수가 50% 이상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을 해야 됩니다. 까다롭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약간 주관적인 기준인데 주식 자체가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가격이 적정한 수준이어야 된다. 거기서 위원회가 재량을 발휘하나 보네. 네, 뭐 그래서 이제 사실 테슬라 다 이거 충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네. 그 소문만 많았다가 편집이 안 되는 바람에 폭락? 아무튼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9월달에 그 4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하면서 네. 9월 중에 이제 편입이 될 것이다라고 많이들 기대를 했었는데 그랬죠, 그냥 말씀하신 그때. 것처럼 모든 조건을 다 충족을 했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뭐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다른 주식들은 또 편입이 되는 와중에도 테슬라 주식은 편입이 안 돼서 사실은 이제 실망하는 그런 매물들이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지난 한 3개월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한 500불 정도를 고점으로 해서 뭐 장중에는 550불에도 거래된 적이 있지만 하여튼 종가 기준으로는 500불까지 찍었다가 400불 최근에 한 370불까지 그랬어요. 내려갔다가 네, 이제 네. 그 이후로는 갔었죠. 계속 이제 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수렴되면서 네. 더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밑으로 빠지도 못하고 한 400에서 420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루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사실은 9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중요한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첫째는 배터리 데이, 그렇죠. 두 번째는 S&P 500 편입.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양적으로 어떤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히 큰 그 이벤트였죠. 그런데 배터리 데이는 뭐 그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별거 없었다. 네. 기대 이하였다. 그리고 뭐 이게 먼 미래에 반영될 수 있는 이벤트다. 당장은 이게 어떻게 회사에 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 이런 이제 비판적인 이야기가 또 많았던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500도 생각보다 편입이 안 되면서 그 지점에서 뚫고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3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고 4분기 실적도 역대급 실적이 예상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별로 논란이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펀더멘탈하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 보니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박스권에 갇혀서 그 불과 베어가 아주 팽팽하게 대립하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삼각형으로 한 석 달 동안 수렴이 되면서 저는 뭐 차트를 신봉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거래량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많았죠.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폭락하거나 폭등한다 뭐 이런 네. 얘기도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차트상으로는 이 대척점이 수렴되는 네.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이 대척점이 수렴되는 거래량이 엄청 줄었더라고요. 네. 거의 뭐 그러니까 다들 잊혀진 네. 주식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2천만 주씩 거래된 것도 잘 적은 건 아닌데 예전에 원래는 비해서 막 1억 주씩 거래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끼시는 건데요. 아무튼 S&P 위원회에서 이 타이밍을 노린 건 아니겠지만 정말 그 차트상으로 보면 이제는 뭔가 위나 아래로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극적으로 그렇죠. 이번에 발표가 타이밍이 아주 돼서 기가 막혔죠. 네, 테슬라 팬들한테 짜릿한 네. 그런 또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하나 교훈을 얻은 게 네. 뭐 장투가 정말 개미들은 특히 장투를 해야 된다. 네. 단기 투자에서는 절대 못 이긴다 기관을. 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이번에 또 한 번 크게 느낀 게 네. 아까 말씀하신 그 한 두세 달 횡보하는 기간에 네. 엄청 지루해하고 이 주식 왜 이러냐 하면서 그거를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해서 떠나신 분들 꽤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사실 이제 솔직히. 변심하고 아니면 네, 최근에 리오라든가 샤오펑 이런 주식이 워낙 리오토, 핫하다 보니까 뭐 중국 3대장 정리하고 가신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그래도 진득하게 눌러 계셨던 분들이 결국은 또 이런 S&P 500 편입에 대한 그 보상을 받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러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일단 이번에 발표나자마자 장외에서 13% 거의 14% 가까이 일단 주가가 급등을 했었고요. 근데 네. 오늘 뭐 본장 열려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뭐 오늘 몇 프로 오르는 건 제일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가 되게 중요한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고 어느 기간 동안에 어떤 이벤트가 펼쳐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이게 테슬라 주가에 어떤 영향을 앞으로 미칠 것인가 예상을 한번 해주신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S&P 500 역사상 아마 이렇게 단기간에 큰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그런 주식이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너무 덩치 큰 애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그 다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종목 네. 비중을 좀 줄여야 되거든요. 제가 잠깐 듣기로는 10년 안에 처음이라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이렇게 큰 회사가 들어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가져가는 볼륨만큼은 나머지 주식들은 야금야금 좀 빼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라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걸 급속하게 진행하다 보면 그 시장의 충격이 너무 강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위원회에서도 이걸 얼마나 스무스하게 이 과정을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투 트렌치라고 해서 두 단계로 나누어서 이 과정을 처리하려고 한다. 그래서 12월 14일 주랑 21일 주를 나눠서 예를 들어서 14일 주라고 하면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먼저 한번 일부를 반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15일부터 21일까지 주에 또 일부 더 반영을 해서 21일 날 공식적으로 모든 게 완료되는 이런 그림으로 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S&P를 추정하는 자금 규모가 얼마이고 이 중에서 어떤 정도의 비중이 이제 들어올 거냐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그 람 마워라는 그 팟캐스트 유명한 테슬라 팟캐스트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인데요.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그냥 알기 쉽게 꼭 필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총 유통 주식 수는 7억 5,900만 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너가 갖고 있고 그런 거 네. 빼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게 네, 약 한 7억 6천만 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억 6천만 주요? 네, 이 7억 6천만 주가 실제로 이제 앞으로 거래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이 중에서 이제 편입 비중대로 그 추정한 자금들이 실제로 이 중에서 어떤 몇 퍼센트를 가져갈 거냐? 예. 그러면 이제 이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물량은 이제 앞으로 S&P에서 테슬라가 퇴출되지 않는 이상은 그 한번 사면 이거는 더 이상 시장에 나오지 않는 물건이 되는 품절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보다는 유통되는 주식수가 훨씬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만큼 이제 호재가 있을 때는 가격이 훨씬 더 그러겠죠. 강하게 반응을 네.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시는 왼쪽에 4,600빌리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S&P를 추종하는 인덱스, S&P 인덱스를 직접적으로 추종하는 자금입니다. 무조건 선택의 여지 없이 무조건 사야 되는 자금이 아까 얘기하신 패시브 네. 펀드 같은 것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4,600 빌리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5,000조가 넘는 거죠. 5,000조가 넘는데 그 중에서 테슬라의 편입 비중이 1.15%니까 그 대충 한 53조. 그러니까 53빌리언이니까 우리 돈으로는 거의 한 60조 가까이 되는 거죠. 1,130원. 저기서 1.15%는 그러니까 S&P 500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 네. 그게 1.15% 정도는 돼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추종하는 펀드들이 네. 테슬라 주식을 사들여야 될 규모가 예, 아까 53빌리언. 53빌리언이 필요하다. 네, 우리 돈은 한 60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벤치마크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벤치마크 펀드라는 건 뭐냐면 그 S&P 500 같은 그런 지수랑 경쟁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벤치마크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펀드를 운영을 할 때 최소한 네. S&P 500의 실적보다는 나아야 된다. 이런 내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네. 운용되는 자금이 있는 거죠. 네. 그 자금 규모가 6,600빌리언,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7,000조가 넘습니다. 근데 그거는 테슬라 주식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S&P 500 어쨌든 그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S&P 500보다는 실적이 잘 나와야 되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P 500 안에 테슬라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방법이 있겠네. 네, 포함되어 있는데 테슬라를 자기가 사면 되네. 그렇죠. 나는 그러면 이제 세 가지 포지션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equal weight. 그러니까 이제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그 S&P 500과 같은 비중으로 담고 있든지 아니면 더 많이 아예 벤치마킹을 똑같이 하든지 네, 아니면 내가 테슬라를 좋아하면 더 담든지 아니면 덜 담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거예요. 전략 중에 하나를 취할 수 있다.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덜 담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지금 실적이 되게 좋잖아요. 네. 실적도 좋고 주가가 좋은데 네. 내가 이 테슬라 주가를 덜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S&P 500을 운영한 것보다 내 포트폴리오를 운영한 게 실적이 성적이 안 좋으면 더 잘 나야지 네. 되는데 보스한테 혼나잖아요. 안 나면 박살 나는 거예요. 투자자들한테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황상 테슬라 비중 S&P 500만큼 테슬라 비중을 안 담기는 힘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는 비슷한 수준까지는 담아놓거나 아니면 더 담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지금의 어떤 정황을 봤을 때 현실적인 네. 선택이 된다는 거죠. 그런 간접적인 영향이 있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 보수적으로 그냥 equal weight 똑같은 비중으로만 담는다고 하면 그게 마찬가지로 1.25%니까 6,600빌리언 1.15%면
76빌리언, 그러니까 우리 돈은 80조가 넘는 거죠. 그래서 합치면 그러니까 S&P 비율만큼 만약에 똑같이 그 벤치마킹 펀드들이 똑같이 담는다고 치면 네. 그렇게 가정했을 때 그렇단 말씀이죠? 네. 네. 그러면 이게 합쳐보면 거의 이제 얼마입니까? 140조 정도 되는 거죠. 우리 돈으로 따지면 140조 정도. 그러면 테슬라 지금 시총이 뭐 한 400조 조금 그렇죠. 되니까 네. 시총이 400조인데 140조라는 자금이 뭐 저기 11월, 12월 뭐 이 기간 내에 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렇게 들어온 자금들은 보통 잘 못 움직인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는 잠기는 효과가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S&P를 직접 추종하는 자금들의 그 자금들이 실제로 샀을 때 유통 주식수에서 가져가는 비율이 15%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벤치마크 펀드에서 만약에 1.15%를 다 닫는다라고 하면 22%가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7억 6천만 주라는 유통 주식수 중에 벤치마크 펀드와 S&P 펀드의 자금이 모두 들어와서 그 물량이 더 이상 거래가 안 된다고 하면 전체 물량의 37%가 이제 시장에서 없어지는 주식이 되는 거예요. 이 주식은 더 이상 거래가 안 되고 그냥 얘네들이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7억 6천만 주 중에 예를 들어서 40%라고 치면 대충 한 3억 주가 조금 안 되겠네요. 한 2억 5천만 주, 2억 8천만 주 이 정도는 더 이상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는 잠기는 물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호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가격이 상방으로 그렇죠. 격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면 지금 기존의 주주들이 안 팔고 버티면 계속 올라가겠네. 그렇죠.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이게 이제 11월 달, 12월 달에 계속 이제 이런 자금들이 무조건 사야 되는 자금들이 네. 급하게 사려고 할 텐데 이게 이제 눈치 보기 게임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아무도 안 팔고 있으면 계속 이제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지금 유리한 거는 저희 같은 이제 주주들이니까 안 팔고 있으면 어쨌든 이 패시브 펀드 자금들은 좀 더 비싼 가격에 그러겠네요. 사야 되니까 네. 만약에 우리 모두 이제 일심 단결을 해서 아무도 안 팔고 있다고 하면 가격은 정말 뭐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네. 포텐셜이 있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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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실제로 S&P 500이라는 건 500개의 회사가 다 결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이제 만약 말씀드렸다면은 그 뭐라고 무당될 뻔했어요? 무당될 뻔한 거죠. 뭐 그 얘기하지 그러셨어요. 네. 애널리스트 될 수 있었는데. 그러겠네. 진짜. 지난주에 무슨 얘기? 지난주인지 지지난주인지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요. 그 S&P 500에 있는 그 회사 중에서 티파니라는 회사 보석구의 오드리 헵번으로 유명한 회사 아시잖아요. 아, 그래서 티파니구나. 네, 티파니 회사 팀을. 네네. 티파니 그때 오드리 헵번이 킨 게 티파니거든요. 그 티파니가 루이비통 그룹의 합병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S&P 500에서 사라질 수밖에 빠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하나가 비는데 그럼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뭐 요즘 이제 대기하고 있는 테슬라, 줌비디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주가나 뭐 성장성 이런 걸로 봤을 때 가장 유력한 회사여서 그렇다면은 테슬라가 저 자리를 꿰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차마 제가 뭐 그거를 이제 미리 얘기했다가 괜히 뭐 또 바람맞히고 그때 얘기했으면 진짜 최고의 주식 분석가가 될 수 있었는데. 네. 그래서 뭐 아깝네요. 네. 그러면 또 저희 유튜브 다녀갑니다. 뭐 그런 있잖아요. 뭐 댓글도 달리고 했을 텐데 아깝네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티파니가 빠지고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안 돼. 공표는 안 됐고 21일 날 S&P 위원회에서 발표를 한다고. 빠질 회사를? 네. 그래서 저는 아마 그 티파니가 빠지는 회사가 될 거고 그 자리에 테슬라가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될 거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요. 네. 그러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패시브 펀드, 인덱스 펀드가 편입일 이전에 아까 얘기했던 뭐 투 트렌치라고 했잖아요. 7일부터 14일, 두 번 나눠서 15일부터 21일 그 사이 말고 그 전에 그럼 미리 사면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미리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조사해본 바로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회에서 그 트렌치 열어주면 그때 할 수 있는 거지 그 전에 미리 사지는 못하는 거예요. 패시브 펀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발표가 됐지만 취소돼 버리면 만약에 정식으로 편입이 안 된다.
지금 어쨌든 예고한 거니까. 예고한 거지 정식 편입은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정식 편입은 21일이잖아요. 그렇죠. 예고만 한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좀 싸게 사겠다고 미리 샀다가 만약에 취소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패시브 펀드이기 때문에 그런 재량을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조건 편입 일정과 맞춰가지고 사는 거지, 편입이 확정됐다고 해서 미리 네. 조금이라도 싸게 사겠다고 미리 살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그 12월 7일까지 주가가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벤치마크 추종하는 펀드라든지 아니면 그 벤치마크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그 투자 자문사나 뭐 큰 자산 운용사들이 내부적으로 S&P를 이기기 위해서 그런 뭐 벤치마크 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부 규정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하여튼 그런 어떤 내부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면 혹은 S&P 때문에 주가가 오를 걸 예상하고 미리 산다든지 네. 그런 이제 수요가 이제 지금 오늘부터 이 주가를 끌어올린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S&P에 있는 그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가 사가지고 지금 가격이 오른다라고는 판단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어제 이제 애프터 장부터 이미 달아오르기 시작한 것 같고. 네. 그렇죠. 근데 지난번 저희 뉴스 방송 보시고 어떤 분이 댓글에 카메라 좀 봐주십사 하는 댓글을 제가 봤어요. 저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대화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종환님도 저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 시청자분들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제 조금 궁금해지는 게, 물론 S&P 500에 이제 편입된 회사들이 예전에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면 이제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게 엄청난 뭐 호재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결국 몇 달, 몇 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쭉 봤을 때 그런 뭐 예전에 편입됐던 회사들 흐름이나 이런 건 어땠어요? 그게 만약에 이렇게 이제 저희가 뭐 올해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이렇다고 하더라도 내년 가서는 또 뭐 그렇게 또 별로 좋은 영향이 안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게 이제 이게 뭐 좀 얼마나 영향이 가나? 단기로 보냐, 장기로 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야후 같은 경우에는 S&P 500이 발표되고 나서 실제로 그 이제 편입되는 그 기간을 전후해서 네. 발표 전 대비해서 한 60% 정도 올랐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죠. 와. 그 다음에 이제 60%. 네, 최근에 이제 편입됐던 뭐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은 뭐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 뭐 이렇게 올랐던 것 같고요. 근데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는 한 15% 정도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S&P 편입이 발표가 되면. 그런데 약간 트렌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 발표가 나오고 나서 실제로 편입될 때까지는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로 편입이 딱 되고 나면 한 달 정도는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 이벤트 있을 때도 항상 그렇잖아요. 네네. 이벤트 딱 하면 바로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대부분. 그런 그래서-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막 기대 심리 때문에 네. 올라가다가 네. 편입이 막상 되면 또 조정이 좀 오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좀 있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보면 그런데요. 근데 그런 차익 실현 물량이 한 달간 그 약 편입 확정 이후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21일 날 이제 테슬라가 21일까지는 오르다가 21일 이후 한 달 정도는 약간 좀 지지부진하다가 네. 그런 물량들이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소화가 되고 나면 다시 이제 우상향하는. 그다음에 이제 뭐 기업의 실적에 따라가는 거겠죠. 네. 그다음에 근데 보통 한번 이렇게 큰 자금이 들어와서 주가가 한번 레벨업이 되면 회사가 뭐 실적이 나빠지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그 높아진 주가 레벨이 낮아지기는 사실 힘든 거죠. 약간의 조정이겠죠. 네. 예를 들어서 20% 올랐다면 뭐 한 네. 2-3% 정도 조정되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자체만 놓고 보면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호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21일 이후로 뭐 12월 말 1월 초 전후해서 뭐 아시겠지만 뭐 12월 말 1월 초에 4분기 딜리버리 숫자가 역대급으로 나올 50만 대 이상은 충분히 나올 것 같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FSD 이제 퍼블릭 릴리즈 네. 지금 베타 버전이 아니라 아마 12월 말까지는 그
그 베타 버전이 아닌 그 공식 버전이 릴리즈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 입장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까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연 매출 중에 일부를 추가 인식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동안 자율주행에 쏟아부은 개발자들 뭐 인건비라든가 그 비용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 본전 뽑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FSD가 이제 배포되기 시작하면 제가 그걸 시리즈로 지금 거의 매주 하나씩 올려드리는데 솔직히 저는 FSD에 조금은 회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그 말을 바꾼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네. 몇 년째 계속해서 그거를 미루고 해서 이번에도 또 뭐 내놔봐야 그랬는데 와 이건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네,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디스에서 신용평가를 상향시키는 것도 뭐 연말 연초에 또까지 기대할 뭐 그 전에도 일단 나올 수 있는 거긴 한데요.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내년 그림을 보면 뭐 기가 상하이, 모델 Y 조기 생산, 그다음에 기가 베를린도 뭐 내년 연초에는 생산이 될 거고. 그러면 이게 S&P 때문에 뭐 10몇 프로 오르는 것 더하기 그런 어마어마한 내년도 전망 또 12월 말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겹쳐서 갑자기 또 한 계단 퀀텀 점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슬라 주식만큼 편한 주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묻어두면 되잖아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 호재가 많고 사실 뭐 앞으로 테슬라가 나빠질 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자꾸 저기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게 뭐 벤츠가 온다, BMW가 온다, 뭐 블라블라블라 하는데 10년 전부터 정말 지겹도록 들은 이야기고. 배터리 때문에 안 되죠. 네. 사실 뭐 저희 테슬라 잘 아시는 분들은 그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21일 이후로 잠깐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호재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호재들이 반영되면 이번처럼 또 계단 하나 올라갈 수 있다. 10몇 프로 이렇게 훌쩍 뛰어버리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는 진짜 거거든요. 무당인지 한번 연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점프를 한번 하는지 안 하는지. 네. 저희 또 그 내기하신 거 있죠? 내기한 거 있잖아요. 아 딜리버리. 19만 대 18만 5천 대. 네. 그러니까 18만 7,500대가 딱 중간이니까 거기서 한 대라도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지금 누가 이기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네. 자 오늘은 그러면 특별하게 S&P 500이 워낙 큰 뉴스여서 따로 이렇게 한 편을 만들어서 전해드렸고요. 사실 몸도 안 좋으신데 어제 그 일 때문에 몸도 안 좋으신데 특별히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오셔서 전달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